나열한다. 순서 있게 나열한다 해서 순열이에요. 순열 이렇게. 그럼 이제 순서 있게 나열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예를 들어서 공이 5개가 있다고 할게요. 공이 5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순서 있게 하나씩 채울 거예요. 이렇게 채워. 그러면 순서 있게 채운다. 그러면 첫 번째 칸에는 몇 개의 공을 쓸 수 있어? 공이 하나씩밖에 없어. 5개. 여기는 몇 개? 5개를 쓸 수 있지. 5개. 그럼 만약에 여기 2번 공을 넣었다고 해봐. 이렇게 2번 공을 넣었다고 해봐. 그럼 이 2개는 이제 순서 있게 채워야 되는데 두 번째 칸에 쓸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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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곱하기인지 알겠어, 얘들아? 자, 왜 곱하기냐면 여기 있는 거에 따라 두 번째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2를 넣었는데 또 2를 넣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 5가지를 결정했으면 두 번째 4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는 3개. 이렇게. 그래서 이거 60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쉽죠? 그 다음에 또, 자, 만약에 공 3개가 있다고 해볼게. 자, 얘는 지금 5개에서 3개인데, 3개에서 3개를 한번 채워보자. 이번에 이런 식으로 3개에서 3개. 자, 그럼 여긴 몇 가지? 3가지. 맞아요? 3가지 공 쓸 수 있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쓸 때 이걸 줄여가지고 이걸 3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써요. 팩토리얼의 개념이에요, 이게. 팩토리얼. 그러니까 팩토리얼은 그 수부터 쭉 줄여서 계속 하나씩 곱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명이 일렬로 배열을 한다. 이걸 일렬로 배열인데, 자, 일렬로 배열했다는 말 자체가 순서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4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4팩이겠네? 4팩? 그죠? 4팩 몇 가지겠어? 4, 3, 2, 1, 24가지.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배열할 수도 있고, 또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할 수도 있고,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그럼 첫 번째는 개수가 줄어들고 이건 개수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은 n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팩토리얼의 뜻은 n부터 숫자를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볼 때 계산하려고 편하게 0팩토리얼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1로 계산하거든. 그냥 그 약속이니까 그냥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5개에서 3개를 골라. 5개, 여기다 써올게, 이제. 5개에서 3개를 골라. 5개에서 3개를 골라. 순서 있게 나열했다는 뜻이에요. 5개 중에 3개를 골라 순서 있게 나열했다. 이렇게 이걸 순열이라고 불러. 순열. 어렵지 않죠? 자, 만약에 자, 개수를 키워볼게요. 쭉 1번 공부터 10번 공까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4칸을 채웠다고 해볼게요. 자, 4칸을 채웠어.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될까? 10개의 공으로 4칸을 채우자. 10 곱하기 9, 8, 7 이렇게 되겠지.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기호를 쓰는 거야, 기호. 자, 팩토리얼은 정확히 이해했죠? 그 개수만큼 배열하는 거니까. 자, 요건 어떻게 하냐? 자, 5개,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순서 있게 나열했다라고 하는데 이 식은 어떻게 쓰냐? 5를 앞에 쓰고 P라고 쓰고 뒤에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5P3은 뭐냐면 5부터 숫자를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한다는 뜻이에요. 5, 4, 3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뭐 6P3을 했다.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약속, 기호의 약속.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5P3을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했는데 자,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이거는 얘들아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눴다고 할 수도 있어. 왜? 5팩은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잖아. 근데 2 곱하기 1은 없으니까. 이해 가요, 이거? 5팩은 1부터 5까지 곱하는 건데 2팩은 1 곱하기 2니까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6팩토리얼로 뭘로 나눈 거야? 6팩토리얼 6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로 나눈 거지. 3팩토리얼.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요. 순열의 뜻, 순열, 기호. 자, 요거 P로 한번 써보자. P. 자, 퍼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P라고 그냥 쓰자. 자,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까? 10개 중에서 4개를 골라 순서 있게 배열했다. 10, P,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10, P, 4 이렇게. 안 어렵죠?
자, 이 순열 단원은 이전에 방정식, 부등식과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완전 독립적인 단원이니까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새 출발. 새 출발. 이전에 이전은 못했어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10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다? 몇 팩? 이 뒤에 뭐가 없어? 6부터 1까지가 없잖아. 6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10P4는, 이제 잘 봐. 10P4는 10부터 7까지 곱하는 거야. 자, 몇 개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8P3이다. 8P3이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이고, 맞지, 얘들아? 얘는 8팩을 뭘로 나눈 거고? 5팩으로 나눈 거고. 오케이? 만약에 11P4다 면 11, 10, 9, 8 맞니 얘들아? 4번 곱하는 거. 그럼 얘는 11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 7 팩토리얼로 나눈 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해가죠? 그럼 이제 이걸 일반식으로 써볼게. 일반식으로. 이제 잘 봐야 돼. 자, 숫자 썼고 이걸 미지수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NPR은 자, NPR은 잘 봐. N부터 N-1, N-2 곱하고 쭉쭉쭉 해서 맨 끝에 어떤 수까지 곱하겠지. 어떤 수까지 곱할까를 잘 봐. 자, 8P3은 6으로 끝났어. 11P4는 8로 끝났어. 자, NPR은 뭘로 끝나겠어? NPR은 N-R 인가? 자, NPR은 뭘로 끝날까? 맨 끝에 곱하는 수. 잘 봐보자. 10P4는 7로 끝났고 8P3은 6으로 끝났고 11P4는 8로 끝났다. 뭘로 끝날까? N에서 R을 빼고 1을 더한 걸로 끝난 거야. 알겠어? N-R 플러스 1로 끝나잖아, 전부 다. 그치? 그럼 만약에 N 팩토리얼이라면 뒤에 원래 뭐가 더 있어야 돼? 뒤에? 이 다음에 뭐가 있니 얘들아? 요거보다 하나 줄인 거. N-R이 있어야 되지. 이 다음에. 계속 줄여가면서 곱할 거잖아.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니? N-R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이렇게 1까지 곱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만큼이 사라졌죠, 지금. 요만큼이 사라지고 이것만 곱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얘는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요만큼이 사라졌으니까 이 밑에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 팩토리얼을 요만큼을 없앤 거잖아, 지금. 그럼 밑에는 뭐라고 써?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과정을 잘 보자. 자, 이제 이 숫자들과 비교를 해봐요. 자, NPR은 n부터 숫자를 줄여가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건데 n부터 1까지 곱한 거에서 이 뒷부분 날렸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식, 알겠죠? 그래서 이게 NPR의 정의야. 자, 여기다 써보자. 자, NPR은 n부터 숫자를 줄여가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건데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다? 얘를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팩토리얼의 약자야.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 무슨 말 알겠죠? 자, 저기 다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상 NP0도 1로 계산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쓸 수학식인데 여기서 뭐 모르는 건 없죠. 다 숫자로 내가 보여줬잖아. 그리고 여기 샘플 문제들 다 풀어줄 거거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일단 정의,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정의,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왜 저렇게 되는지 보여줬죠, 숫자로. 자, 한번 해보자. 그 문제 한번 읽어봐. 그 순열적 조합 개념 이 첫 번째 페이지 있죠? 첫 번째 페이지에 쉬운 것부터 계속 내가 풀게. 자, 1번 보자, 1번. 뭐라고 돼 있어?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데요. 자, 첫 번째 거.
자, 4명의 후보 A, B, C, D가 있다고 할게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여기에 회장이 한 명 선출되고 부회장이 한 명 선출된대요. 그럼 누군가 회장을 하면 누군가 부회장을 해야겠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4 곱하기 3, 12. 회장 뽑는 경우 4가지, 부회장 뽑는 경우 3가지, 12. 맞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것과 똑같냐면 칸을 2개를 만들어 놓고 이 4개의 공이 있다고 하면 이 4개의 공에서 이 순서 있게 2개의 공을 채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P로 써볼게. P. 어떻게 써야 돼? 4. 4, P, 2.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왜? 회장했던 사람이 부회장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두 번째. 자, 4개의 알파벳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배열한다. 4개의 알파벳 중에서 MAPL. 자,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자,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이. 자, 칸막이 3개의 알파벳을 집어넣는 거 똑같은 거죠. 여기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2가지. 이렇게 이해가죠? 그러면 이 P로 써보자. 어떻게 되죠? 4개에서 3개를 골라 순서 있게 배열한다. 이렇게. 그러면 경우의 수는 24가지 이렇게 돼요. 24가지. 어렵지 않죠? 이해가죠? 자, 3번. 자, 3번식 어떻게 될까? P로 써보면 3번. 8P3이지. 8명 중에 3명을 골라 A, B, C를 정한다. 칸막이에 순서 있게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8P3. 뭐 계산 나중에 하더라도 식은 써보자. 8P3.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되죠. 4번은 11P5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순서를 정해서 승부차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씩 뽑아서 정하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뭐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 자, 이제 그 2번 보자. 2번. 그 두 번째 문제. 자, 그 1단계, 2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4명이래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와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고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남학생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다, 이렇게. 자, 여학생이 A, B, C, D라고 이렇게 할게. 자, 요 9명이 일렬로 등산을 한대. 자, 일렬로. 자, 등산을 하면, 일렬로 등산을 하면 어떤 출입구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서야 된대. 이렇게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 9명이 일렬로 서야 돼. 그럼 9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9 팩토리얼이겠지. 9 팩토리얼. 숫자가 엄청 크잖아. 9 팩토리얼. 근데 자, 첫 번째는 남학생끼리 이웃한다고 돼 있거든.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남학생 5명이 서로 이렇게 붙어서 다닌단 말이 이웃한다는 뜻이야. 붙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남학생 5명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남학생 5명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왜냐면 같이 다니니까. 자,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여학생 4명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총 남학생이 한 묶음이고 여학생이 4명이니까 총 5묶음으로 생각을 하자. 5묶음. 자, 5묶음을 일렬로 배열한다. 5개 묶음을 일렬로 배열한다. 팩토리얼 있죠? 5팩토리얼. 그죠? 그러면 먼저 5팩토리얼로 먼저 배열을 해. 그러면은 남학생이 다 묶음으로 있고 여학생이 4명이 바깥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를 일렬로 먼저 배열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 남학생이 묶음으로 다 이렇게 묶어져 있었죠. 일렬로 이웃한다고 하니까. 근데 남학생끼리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죠. 남학생도 요 묶음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거는 몇 가지죠? 남학생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도 일렬로 배열하는 거 똑같으니까 이건 5팩토리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해주는 게 남학생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이웃한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전체를 배열한 다음에 그 안에서 자리를 바꿔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 이해가죠? 요게 지금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도 식 세워보자.
예림이 버스를 놓쳤다는데.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 2번에. 자, 아까 반대지. 얘들아,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이해했어요? 남학생을 한 묶음으로 보고 전체를 배열한 다음에 됐다.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 이번에 반대지. 얘를 어떻게? 얘를 한 묶음으로 보고 전체는 몇 개야? 여기는 남학생이 5명 있고 여학생이 한 묶음이니까 총 6묶음이죠. 6묶음. 그죠? 6묶음을 일렬로 먼저 배열을 해,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뭐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여학생 서로 자리 바꾸는 거. 여학생 서로 자리 바꾸는 거. 자, 묶음 속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이해가 이거? 묶음? 이웃한다.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거야. 자, 2번. 자, 1번 이해 안 간 사람 다시 설명해 줄게. 1번. 이해 안 간다. 2개. 임지훈? 두 지훈이가 앞뒤에서 1번 이해 안 가는 거 없어요? 두 문제? 자, 2번 할게. 2번. 자, 여학생끼리는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다. 자, 말 그대로 한번 볼게요. 여학생끼리는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학생끼리는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다. 여학생끼리는 서로 한 명도 붙어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여학생끼리는 붙어 있는 애가 한 명도 있으면 안 돼. 문제 뜻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남학생 5명 있잖아. 자, 남학생 5명을 먼저 배열을 하고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는 여학생이 이 남학생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거든, 얘들아. 여학생이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여학생은 한 명도 붙어있지 않겠죠. 그 뜻이에요, 이 뜻이. 이 말 자체가. 자, 그럼 먼저 남학생을 먼저 배열한다. 남학생 5명이니까 식이 5 팩토리얼. 남학생을 일렬로 배열했어. 그러면 남학생 사이사이에 자리가 몇 자리가 생겨? 저 V자. 몇 자리가 생기니? 양쪽 포함해서 6자리가 생기죠. 6자리. 자, 그러면 여학생 4명을 이 6자리에 넣을 건데 첫 번째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야? 첫 번째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6자리. 6자리. 두 번째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는 5자리. 세 번째는 4자리. 네 번째는 3자리. 그럼 식으로 그거 어떻게? 자, 식으로. 자, 처음에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 P로 한번 써볼까? P? 6, P, 4 이렇게 돼.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는 게 여학생끼리는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다. 자, 남학생을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집어넣으면 여학생이 붙어있지 않는다는 소리. 자, 반대로 보자. 반대. 남학생끼리는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다. 요거 식 한번 세워보자. 자, 이번에 두 번째. 남학생끼리는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다. 식 한번 세워보자. 자, 식 세웠어? 자, 여기 첫 번째 거고, 이제 두 번째,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여학생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남학생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여학생 4명이야. 자, 여학생 4명이니까 A, B, C, D라고 하고, 자, 여학생을 먼저 배열하죠. 식은 4, 팩토리얼. 여학생을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몇 자리가 생기니, 이번에? 5자리가 생기잖아. 하나, 둘, 셋, 넷, 5자리 생기죠? 그래서 5자리에 남학생을 배열한다 해서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해가죠? 자, 세 번째. 철수와 영희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예요. 철수와 영희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 자, 요 속에 영희가 들어있고 요 속에 철수가 들어있나 봐, 얘들아.
그래서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배열하는데 저 중에 커플이 있어서 저 커플은 붙어 다니고 싶어 한대. 이제 그 말이죠, 이게. 그죠? 자, 아까 이웃할 때는 어떻게 했었지? 이웃할 때는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나머지 덩어리를 계산했죠? 자, 여기서 철수를 한 명 뽑고 영희를 한 명 뽑았잖아. 그래서 이 두 일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묶음으로. 자, 묶음으로 한 묶음이 됐죠? 여기 몇 명 남았어? 여기 4명 남았고, 4명 남았고, 여기는 3명 남았죠? 그러면은 이걸 한 묶음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하나의 덩어리고, 얘를 다 더하면은 총 7덩어리인데 얘까지 8덩어리잖아, 8덩어리. 묶음으로 보면 덩어리로 보니까 8덩어리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숫자는 크지만 이제 계산 안 하고 이제 신간 세우자. 자, 8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해. 식은 8, 팩토리얼이라고 쓰고, 자, 철수와 영희를 하나의 묶음으로 봤죠. 근데 저 안에서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곱하기 2. 2 또는 2 팩토리얼 해도 상관없어. 자, 그럼 3번의 두 번째. 철수와 영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식 한번 세워보자. 철수와 영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 철수와 영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썼던 방식인데. 자, 철수와 영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철수와 영희 빼고 나머지를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철수와 영희를 집어넣는다. 이런 방식. 알았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총 몇 명이죠? 철수와 영희 빼면 몇 명이야? 7명이죠. 7명. 7명. 자, 그러면 7명을 먼저 배열하고 요 7명 사이사이에 몇 자리가 생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생기죠? 요 8자리에 철수와 영희를 배치한다는 거야. 그럼 철수가 들어갈 자리는 8자리고 영희가 들어갈 자리는 7자리니까 식으로 보면 어떻게? 식으로 P로 써보자. P. 8, P, 2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철수와 영희가 들어간다. 이렇게. 자, 여기 지금 기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뒤에 걸 할 수 있어. 이거 이해 가죠? 지금 여기까지는? 3번까지 됐죠? 자, 4번 할게, 4번. 자, 4번이 무슨 뜻이냐면 9명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양 끝에 여학생이 있대요. 양 끝에 여학생. 양 끝에 여학생. 잘 봐. 총 9명이 있어. 9명이 일렬로 배열하는데 맨 처음과 맨 끝에 여학생이 들어간다는 뜻이야. 여학생. 자, 여학생 총 몇 명이야? 4명이죠. 자, 4명 중에 앞에 1명, 뒤에 1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앉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앞자리에 여학생을 한 명 앉혀보자. 자, 앞자리에 여학생 1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자, 여학생 총 4명이니까 여기 들어갈 경우는 4가지.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럼 그 식으로 어떻게 하죠? 4, P, 2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하면 지금 양쪽 끝에 여학생이 들어간 거야. 이미. 자, 그러면 가운데 몇 명이 남아? 얘들아, 가운데 몇 명이야? 양 끝에 여학생 섰어. 몇 명이야? 7명이죠. 7명? 그러면 이 7명은 마음대로 서로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럼 곱하기 7 팩토리얼. 이렇게. 7 팩토리얼.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자, 양 끝에 남학생이 있는 경우 식 세워보자, 이거. 양 끝에 남학생이 있는 경우 식으로 세워봐야 돼, 식. 이렇게 식. 계산할 필요 없이 식으로. 자, 식 어떻게 되죠? 양 끝에 남학생. 우경이 식 세워봤어?
식은 5P2 곱하기 7 팩토리얼 이렇게 팩토리얼 이게 답이죠. 5명 중에 2명 골라 맨 앞에 뒤에 세우고 나머지 이제 배열하는 거. 이해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 5번.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고 여학생끼리 이웃한대요. 남학생도 서로 다 뭉쳐 다니고 여학생도 서로 다 뭉쳐 다닌다는 뜻이야, 이게. 알겠지? 그러면은 남학생 5명을 한 덩어리로 보고 여학생 4명도 한 덩어리를 보고 전체 2덩어리를 보는 거야. 자, 2덩어리를 자리를 먼저 바꾸자. 2 팩토리얼, 그죠? 근데 남학생 5명 안에서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여학생 안에서도 바꿀 수 있죠. 곱하기 5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이해 가요? 알겠지? 그 다음 6번. 자, 6번.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있는 경우에 더 써볼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서는 경우. 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맨 처음과 맨 끝인데,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서는 경우. 전체가 9명이잖아, 그죠? 자, 9명인데, 맨 앞에 남학생이 서고 뒤에 여학생이 쓸 수도 있어.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선다. 이거 돼, 안 돼? 돼, 안 돼? 자, 요 말을 잘 읽어봐.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선다. 이거 되죠? 되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여학생이 서고 남학생이 서는 거 돼, 안 돼? 되죠? 맨 앞에 여학생, 맨 뒤에 남학생. 돼, 안 돼? 되죠? 남학생은? 되죠? 그럼 여학생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 되는데 얘가 안 된다는 뜻이야. 얘가 안 된다는 뜻. 그러면 차라리 3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4번째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전체에서 4번째 경우를 뺀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선다. 그럼 이제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전체에서 빼는데 어떤 상황을 빼? 전체에서 어떤 상황을 빼? 양 끝에 누가 오는? 전체에서 양 끝에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서는 경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양 끝에 뭐가 서는? 누가 있는? 아니 근데 쌤 전체 안 하고 자, 다시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자, 이 중에 안 되는 게 어떤 거야? 마지막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 걸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 모든 경우의 수에서 마지막 걸 빼주면 되죠. 이미 전체가 모든 경우의 수. 자, 양 끝에 누가 오는? 여학생이 오는. 자, 9명이 일렬로 배열했기 때문에 전체는 9팩토리얼이고요. 그죠? 자, 양 끝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 식이 어떻게 되죠? 여학생 4명. 4. 식으로. P. 2. 곱하기 7. 팩토리얼 이렇게. 이해 가죠? 전체의 경우에서 양 끝에 여학생이 있는 경우를 빼주는 게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의 뜻이에요.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 자, 그 반대.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 이것도 씩 세워보자. 두 번째. 6번의 두 번째.
자, 6번의 두 번째 식 어떻게 되죠?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은 전체에서 뭘 빼겠어? 양쪽 끝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를 빼겠죠. 자, 전체는 9팩토리얼이고 빼기. 식은 5, P, 2 곱하기 7 팩토리얼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 어떻게 배열하는지, 어떤 말인지. 자, 7번 볼게요. 남녀 교대로 등산한다. 자, 지금 남학생이 5명이고 여학생이 4명인데 9명이 일렬로 등산을 해. 뭐 등산 코스가 이제 되게 좁아가지고 한 사람씩밖에 못 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남녀 교대로 등산하는데 교대로 등산한다는 것은 남자로 시작하는 교대가 있고 여자로 시작하는 교대가 있겠죠. 근데 현재 남학생이 5명이고 여학생이 4명이거든. 근데 여학생부터 시작을 하면 교대가 안 돼요. 왜냐면 봐봐. 여학생부터 시작하는 한번 써볼게요. 여남 이게 지금 교대거든. 여남 하면 지금 총 몇 명이야? 8명이지. 근데 남학생이 한 명 더 있어. 그러면 남학생을 끝에 쓰면 이건 교대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남학생이 5명이고 여학생이 4명이면 교대로 하려면 누구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 남자부터 시작해야 돼, 남자부터. 그러니까 남자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야 남녀 교대가 되겠죠.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 9자리가 있는, 됐어, 앉아, 내가 할게. 앉아. 버스 놓쳤어? 네. 자, 다시. 자, 이게 5명, 4명이니까 남자로 시작하는 교대밖에 불가능하죠. 여학생으로 시작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남학생이 들어갈 자리가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7번째, 9번째. 이게 오직 남자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죠, 지금. 그죠? 그럼 남자가 들어갈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럼 저 정해진 자리에 남학생을 먼저 배열을 하고 여학생이 두 번째, 네 번째, 6번째, 8번째 여학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식. 이해 가죠? 뭔지? 이미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건 지금 남학생이 5명이고 여학생이 4명일 텐데,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도 4명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남녀 교대를 한번 시켜볼까요? 남녀 교대? 자, 아까는 남학생이 많았으니까 남학생으로 시작하는 교대밖에 안 됐는데 얘는 상관없죠. 자, 그러면은 남학생부터 시작하는 교대가 있고 여학생부터 시작하는 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학생부터 시작하는 교대는 첫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5번째 자리, 7번째 자리엔 남자가 들어가고 여자는 2, 4, 6, 8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식이 남자 배열 곱하기 여자 배열이 되고 밑에 것도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대를 하더라도 숫자가 다르니까. 이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자, 내가 1번부터 7번까지 식을 세워봤는데 이 중에 잘 이해가 안 간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이해가 안 간다. 빨리 얘기해, 넘어가기 전에. 자기 자서 모르는 거 빼고. 괜찮아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어차피 내가 예제 풀어줄 때 지금 이해 못하면 예제 풀어줄 때 하면 돼. 이 뒤에 예제를 내가 골라서 풀어줄 거거든. 자, 배수 판정법. 이건 암기사항이야, 암기사항. 쭉 한번 읽어보자. 자, 경우의 수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2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쉽잖아. 그죠? 자, 3의 배수와 9의 배수가 원리가 똑같은데 각 자릿수를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그게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9의 배수 마찬가지고.
다음에 4의 배수는 맨 끝자리 2개.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짝수이면서 3의 배수. 이건 암기사항이야, 알았죠? 경우의 수 할 때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여기 4개의 지금 숫자가 있는데 이걸로 3칸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 거거든. 자, 예를 들어 숫자를 만든다. 그러면 1, 2, 3도 되고, 123도 되고, 뭐 314도 되고, 뭐 412도 되고, 이렇게 숫자를 만들 거거든.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 얘들아? 24가지. 총 몇 가지 나올까? 식으로는 4, 4P. 4P, 3. 그래서 이제 24가지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근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요 24가지 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 3의 배수가 몇 개인가? 근데 3의 배수의 정의가 뭐냐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가 3의 배수야. 그러려면 어떤 숫자를 쓸지를 자기가 골라야 돼요, 먼저. 이게 다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죠? 자, 어떤 수를 쓸지를 고르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3의 배수가 나올까? 자, 1과 2와 3을 고르면 3의 배수 나오죠. 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니까. 그러면, 1, 2, 3을 썼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구나. 또 뭐가 있을까? 숫자의 조합. 2, 3, 4도 되죠. 2, 3, 4. 2와 3과 4를 뽑아도 3의 배수가 된다. 또 있어요? 나머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쓸 조합은 이것을 일렬로 배열하고 이것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요거 일렬로 배열하면 몇 가지야? 3팩토리얼 6가지지? 6가지. 이것도 6가지. 그래서 이 1, 2, 3, 4로 3가지 숫자를 만드는데 3의 배수를 총 개수를 구해라고 1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배수의 정의를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사항은 꼭 암기사항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제 봐봐. 자, 예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 2, 3, 4, 5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보자. 1, 2, 3, 4, 5를 모두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작은 수부터 차례로 배열할 때 100번째 수는 뭔가? 5자리 수를 사용하여 모두 사용하여 작은 수부터 셌을 때 100번째가 어떤 수인가? 라는 소리인데, 자, 문제는 이해했죠? 자, 1, 2, 3, 4, 5를 배열하면 가장 작은 숫자는 1, 2, 3, 4, 5가 될 거고, 이거 이제 쭉 배열해. 쭉 배열하면 제일 큰 숫자는 뭐가 되겠어? 5, 4, 3, 2, 1이 가장 큰 숫자겠지. 이해 가죠? 그럼 총 이게 몇 가지야? 총 5팩토리얼만큼 개수 120개. 5팩토리얼 120개. 자, 요 120가지 중에서 뭐라고 돼 있죠? 100번째 수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100번째 수. 100번째 수가 뭔가.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쭉 배열해서 언젠가는 여기 100번째 어떤 수가 존재하겠지? 이 존재하는 100번째 숫자가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는 거야. 자, 어떻게 할까? 앞자리 먼저 결정해야겠지, 앞자리. 자, 앞자리 결정하자. 그러면 앞자리가 이를 때 뒤에를 배열하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앞자리가 이를 때 뒤에 것만 숫자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앞자리가 이를 때는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일렬로 배열한 24개가 답이 돼요. 24개. 그럼 24개인데 우리는 100번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 근데 24개고 2로 시작하는 것도 얘들아 24개일 거고 아직 100 안 갔죠 지금?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개고 4로 시작하는 것도 24개야. 그러면 이걸 다 더해도 이게 96개거든? 그럼 96개인데 100번째 숫자는 반드시 5로 시작했구나 알 수 있죠. 맨 앞자리가 5라는 거. 자, 그러면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어떤 수니? 5, 1, 2, 3, 4잖아. 이게 몇 번째 수야? 97번째고. 이해 가요?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그 두 번째가 뭐겠어? 5, 1, 2, 4, 3이에요. 4, 3. 4, 3. 얘가 98번째. 여기서부터 이렇게 셀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 1, 3, 2, 4. 얘가 99번째. 자, 뭐 하는지 알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5, 1, 3, 4, 2. 그래서, 얘가 100번째구나. 이제 이렇게 세는 거예요. 숫자를. 자, 팩토리얼로 가지고 100번째까지 최대한 접근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순서로 하나씩 세는 거. 이해 가죠? 자, 그 밑에 거 한번 풀어보자. 예제 두 번째 거.
그렇지 이게 막 0, 1, 2, 3 그건 안 돼. 네 자리 자연수면 앞에 0이 오면 안 돼요. 네 자리 자연수.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200보다 작은 자연수. 이따 못 들은 거 문제 풀면서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할 수 있어. 자, 4자리 자연수는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된다. 잘 생각해. 다 구해봤죠? 자, 4자리 자연수는 맨 앞에 0이면 안 되고 3200보다 작으니까 맨 앞자리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지? 답 구한 사람 몇 개? 나 다 몰라. 나도 해봐야지. 안 써놔가지고. 임진 구했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3200보다 작다. 자,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부터 해봐야지. 4자리 자연수니까 0이 오면 안 되죠? 자, 앞에 1이 오는 경우를 한번 해보자. 자, 앞에 1이 오는 경우는 1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 0, 2, 3, 4로 여기를 채울 건데 여기 첫 번째 채우는 경우는 4가지고 여긴 3가지고 여긴 2가지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걸 P로 쓰면 어떻게 되죠? 4, 4P 3. 그래서 이제 24개가 될 거야. 그죠? 근데 맨 앞이 2로 시작하는 것도 24개죠. 이해가요? 근데 3200보다 작은 거니까 자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3200보다 작은 걸 셀 건데 그러면은 3 뭘로? 그 다음에 3 0으로 시작하는 게 일단 320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또 3 1로 시작하는 것도 3200보다 작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3 2로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들어가면 다 3200을 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24개와 24개 두 줄,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더해야 그게 3200보다 작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경우는 3, 0이 쓰였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중에 2개를 골라 채운다. 3, P, 2, 6개. 이것도 3, P, 2, 6개에서 이렇게 더하면 답은 60개가 되겠죠. 60개. 알겠죠? 자, 방금 풀었던 예제 정도 수준으로 풀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 장 더 넘긴 문제 있어요. 일본에다 개념 페이지 하나 더 넣어놨고, 문제 기초부터 풀었어요. 기초. 자, 여기서 내가 쉬운 거를 쭉 풀어줄 테니까, 이게 어떻게 개념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를 봐야 돼, 이제. 방금 정도 풀었던 수준이거든? 자, 1번부터 할게요, 1번. 자, 1번 문제 읽어보고, 같이 문제 파악부터 같이 해보자. 자, 1번. 5개의 숫자. 자, 뭐라고 돼 있어? 1과 3의 이웃하도록 나열한다. 아까 이거보다 훨씬 큰 것도 해봤죠. 1과 3의 이웃하도록 한다. 어떻게 하더라? 자, 1과 3의 이웃하면 1과 3을 서로 붙여놓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여기에 밖에 2와 4가 5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하나의 덩어리로 보니까 전체는 총 4덩어리로 보고 4덩어리를 먼저 배열하고 그죠? 4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고 곱하기 어떻게? 곱하기 1과 3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곱하기 2 이렇게 일렬로 배열할 때 이렇게 이웃함을 뭉쳐서 생각해요. 1과 3이 이웃하니까 1과 3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일렬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1과 3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6번 보죠. 6번. 쌤. 응. 그럼 그냥 저렇게 쓰면 돼요. 아, 이제 정답 쓸 때는 이게 나처럼 쓰면 안 되지. 48 이렇게 써야지. 자, 6번 볼게요. 6번. 자, 6번 읽어보자. 자, 읽어봤죠? 1학년 4명, 2학년 3명, 3학년 2명인데 같은 학년끼리 이웃한다. 같은 학년끼리 이웃한다. 같은 학년끼리 하나의 덩어리를 보자. 이 소리. 같은 학년 덩어리. 그러면은 얘네들 서로 덩어리로 뭉쳐놔. 이렇게. 뭉쳐놓고 어떻게? 세 덩어리를 먼저 배열하고, 그죠? 배열하고 그 배열한 속에, 그 덩어리 속에 서로 자리를 바꿔주자. 이렇게 되는. 자, 식은 전체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4명 배열하고 3명 배열하고 2명 배열하고 이렇게. 숫자 크네. 나중에 채점할 때 숫자 많이 크면 이렇게만 써놔요. 우리가 100단위까지 계산하자. 이건 1000단위 되나? 모르겠다. 6, 24, 6. 어우씨, 크네. 됐죠? 요게 이제 이웃하는 거. 자, 한 장 넘겨보고. 자, 12번 할게요. 12번. 네, 예제로 풀만한 걸 내가 다 뽑아놨거든.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일단 이웃한다는 개념 알겠죠? 자, 12번 읽어볼게. 자, AC 또는 EF가 이웃하는 경우래요. 자, AC 또는 EF가 이웃한다. 또는, 이 또는이 되게 중요한데, 또는, 자, AC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고, EF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아마. 자, AC가 이웃한단 말 이 말이지. A와 C를 서로 붙여놓고, 그죠? 붙여놓고, 나머지 B, D, E, F를 가지고 배열을 할 건데, 자, 먼저 AC가 이웃하는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AC가 이웃하는 경우는 식으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니까 식으로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거든? 이건 이해 가죠, 지금? 그죠? 근데 AC를 이웃해서 얘를 배열하다 보면 요 속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EF가 이웃하는 경우도 들어있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를 배열한 다음에 얘네들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걸 이렇게 계산해 줬는데 요걸 계산하다 보면 이게 120이고 이니까 이게 240까지거든요. 근데 요 240까지 속에는 EF도 서로 붙어있는 경우도 저 안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얘들아? 들어있겠지. 이해 가죠? 그죠? 근데 또, 자, 또, EF가 이웃하는 경우를 해보면, EF가 이웃하는 경우를 해도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경우가. 그죠? 이것도 240개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냐면, AC가 이웃하거나, 또는 EF가 이웃하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근데, 요 속에 EF가 이웃하는 경우가 들어있고, 요 속엔 또 뭐가 이웃하는 경우가 들어있어? 요 속에 A씨가 이웃하는 경우가 들어있지.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가 동시에 이웃하는 게 몇 번 들어있어? 응? 그러니까 요걸 배열하다 보면 요 안에 A씨가 이웃하는 경우가 240개 속에 들어가 있겠지. 근데 우리는 A씨가 이웃하거나 또는 EF가 이웃하는 경우를 해줄 텐데 요거 세고 요거 세면 이 그림이 두 개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죠? A씨가 이웃할 때는 이 속에 EF가 이웃할 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EF가 이웃할 때는 이 속에 A씨가 이웃하는 것도 들어있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걸 해버리면 요거 답이 되겠어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자, 요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빼줘야 되거든?
얘를 막 A씨가 이웃하는 경우를 막 세다 보면 A씨가 이웃하는 경우가 240개가 있는데 저 속에는 EF가 따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EF가 서로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속에 AC와 EF가 붙어 있는 경우가 들어있고 이걸 세도 EF가 AC가 붙어 있는 경우 들어있으니까 중복되어 있잖아, 저 안에. 중복되어 있죠, 지금. 겹쳐져 있죠. 뭘 빼야 될까? 그럼 어떤 상황을? AC가 이웃하고 그치, EF도 이웃하는 이 상황을 하나를 빼줘야 중복되는 경우를 뺄 수 있어. 두 번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자. 그러면 AC가 이웃하는 경우에다가 더하기 EF가 이웃하는 경우를 더하고 뭘 빼? 두 개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왜?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안에 중복되는 경우를 빼주자.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두 번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자는 소리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AC가 이웃하고 EF도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세볼게요. 그러면 여기 두 명이니까 여기 밖에 지금 두 명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덩어리가 총 몇 덩어리야? 네 덩어리죠, 네 덩어리. 그럼 네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고 곱하기 AC 자리를 바꾸고 EF도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240에 240 더하고 이걸 빼는 거. 방식이. 내가 이렇게 설명할 때 문제 적지 마세요. 아, 저게 저런 게 있구나. 적지 마. 적는 거 아니야, 알았죠? 적지 마. 저걸 어떻게 푼다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이제 13번 해볼게. 자, 13번 아까 했던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자, 문제 읽어보자. 자, 남학생 4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이 있는데 뭘 걸어 돼 있죠?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선다. 자,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선다. 자, 아까 어떻게 했더라? 여학생이 붙어있지 않으려면? 여학생이 서로 한 명도 붙어있지 않으려면 남자를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집어넣는 방식이었지. 그래서 남자를 먼저 배열을 해. 자, 남자 배열하기 어떻게? 4팩 맞죠? 4팩하고 요 사이사이가 몇 자리가 생겨? 5자리가 생겨. 5자리에 여학생 3명을 집어넣으면 여학생들은 하나도 안 붙어있게 돼요. 그러면 여학생이 3명이야. 3명이야. 그럼 첫 번째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는 5자리지. 얘는 4자리고 얘는 3자리죠.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곱하기 식으로 쓰면 5, P, 3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18번씩 세워봐. 18번. 자, 숫자가 더 적으니까 식은 더 간단하겠다, 그죠? 자, 식 어떻게 되죠?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먼저 뭘 하고?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고 남학생 3명은 4자리가 생기죠. 중간에 빈자리가. 거기에 여학생을 집어넣으면 되죠. 식은 4, P, 2 이렇게. 그래서 이건 6 곱하기 24 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거 얼마야? 144? 맞나? 이렇게. 자, 21번하고 20번은 어떤 특정한 유형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좀 문제를 풀고 나서 설명해 줄게. 일단 넘어가고 내가 일단 풀 문제 일단 찍어 줄게요. 자, 22번 보자. 22번. 자, 아까 했던 유형하고 똑같은데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할게. 처음이니까. 자, 경찰관 4명과 경찰관 4명과 소방관 2명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자. 양 끝에 경찰관이 오도록 선다. 아까 남학생, 여학생 해봤죠? 양 끝에 경찰관이 오도록 선다. 총 6명인데 맨 처음에도 경찰이 서고 맨 끝에도 경찰이 선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경찰을 집어넣은 경우에 몇 가지? 여기는 4가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3가지. 왜냐면 앞에 선 경찰이 뒤에는 설 수 없잖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가운데 몇 명 남니 얘들아? 4명 남죠, 4명. 4명은 서로 자리를 아무리 바꿔도 상관이 없죠. 지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4 팩토리얼. 그래서 이제 12 곱하기 24가 되고. 자, 그럼 아까 내가 맨 앞에 경찰이 설 수 있고 맨 끝에 경찰이 설 수 있다. 이 뜻은 경찰 4명 중에 순서 있게 2명을 배열한단 말이 이 뜻이죠,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식으로 뜨면 4, P, 2로도 쓸 수 있다. 자, 25번 풀 건데 25번 문제부터 읽어보자. 문제부터. 자, 아까 한 거 지금 반복이야, 반복. 아까 내가 다 풀어줬던 유형 똑같이 또 풀어주는 거야. 자, 아까 교대로 한다고 해서 교대로, 남녀 교대로.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죠. 남녀 학생 순서를 번갈아 달린다. 자, 25번은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이 있는데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달린대요. 읽어보고 있죠, 25번. 자, 순서를 번갈아 한다는 것은 남학생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으로 시작하는 게 있죠. 그러면 순서로 번갈아 가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와 5번째 남학생이 올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 가죠? 교대. 그러면 남학생이 들어갈 자리가 이미 결정돼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가 결정돼 있고 얘는 여학생이 이렇게 결정돼 있으면 나머지는 남학생이 들어가는 경우겠죠. 그러면은 남학생을 배열하고 이것도 여학생을 배열하고 왜 자리가 이미 결정돼 있잖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남녀 교대로 서는 방법과 똑같죠. 선생님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36 더해야 돼요? 얘들아, 이 36, 36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를? 저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왜냐 문제 봐봐. 남녀 순서로 번갈아가며 달리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는 거니까. 남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여자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 두 개를 더해야 되죠. 여학생부터라고 돼 있네. 답은 36. 여자부터라는 못 봤어, 그 말. 만약에 여학생부터란 말이 없으면 72개겠죠. 여학생부터로 나왔으니까 36개고. 이거 안 보이냐, 여학생부터란 말이. 자, 30번 할게, 30번. 잘했어. 자, 30번도 문제 읽어보자.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한번 시도는 해보고 그래도 설명 들어야겠죠? 자, 문제가 뭘 물어본지는 알겠죠, 지금? 자, 6개를 일렬로 배열할 때 모음이 모두 짝수번지에 온다. 모음이 모두 짝수번지에 온다. 자, 자음과 모음 구분해 볼게요. 자음이 F, R, ST 맞아? 모음은 O하고 E가 되겠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단어를 되게 놓치면 안 돼. 아까 내가 놓쳐가지고 틀렸잖아, 지금. 방금 뭐 여학생부터 시작하는. 자, 모음이 모두 짝수번지에 온대요. 모음이 모두 짝수번지에 온다. 6개를 배열하기 때문에 짝수번지와 홀수번지 명확하죠. 두 번째랑 네 번째랑 6번째가 짝수번째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저 빗금친 부분에 들어가고 얘네들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음, 모음 중에 뭘 먼저 결정해야겠어? 모음을 먼저 결정해야겠지. 그지? 그러면은, 모음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모음 두 개를 여기 속에 먼저 배치를 해보자. 그럼 몇 가지일까? 몇 가지? 자, 모음 두 개를 저기에 배치할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해. 일단 뭐 P 같은 거 쓸 때 잘 생각 안 나면 경우의 수로 한번 해봐요. 자, 첫 번째 모음, O. 자, O를 집어넣을 건데, O를 집어넣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모음 두 개로 빗금친 부분을 집어넣는 거 여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 이해가죠? 여섯 가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5를 집어넣고 여기에 2를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는 일단 필요가 없지, 이제. 그럼 총 몇 자리가 남아? 네 자리에 얘를 배치하면 되겠죠. 저 빈자리에 네 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4 팩토리얼 이렇게. 144? 이해가죠? 자, 33번 할게. 지금 아까 했던 유형들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야, 처음이라서. 자, 문제 읽어보고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식 세워봤죠? 자, 아까 했었는데,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래.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면 맨 앞에 자음 오고 자음 오는 거나, 아까 천천히 할게요.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올 수도 있고, 또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상황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예요. 세 가지를 다 하지 말고, 뭐 하자고 했죠, 아까? 전체에서 맨 앞에도 모음이고 맨 뒤에도 모음이는 이 경우를 빼주자는 거예요. 전체에서 요 경우를 빼주죠. 이해가죠? 그럼 이제 전체 적용을 빼는 것을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전체 문자가 몇 개? 8개인가? 그럼 전체를 배열하는 경우는 8팩이겠지, 얘들아? 8팩. 자, 8팩에서 요 그림을 뺄 건데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래. 모음이 한 개, 두 개, 세 개니? 그러니까 적어도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니까 우리가 모음과 모음이 오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줄 거야. 그럼 전체는 8팩이고 근데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건 모음이 3개이기 때문에 맨 앞과 맨 뒤에 모음이 오게 해야 돼요. 식은? 자, 맨 처음과 맨 끝에 모음이 오게 한대. 어떻게 돼, 식은? 3, P, 2. 자, 3P가 2에 안 가면 이렇게 하면 돼요. 처음에 모음, 이 자리에 모음을 쓰는 방법은 몇 개? 3개. 3개. 여기에 모음을 쓰는 경우는 2개.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3 곱하기 2니까. 됐죠? 그럼 3P를 썼어. 3P를 쓰면 2개를 썼는데 가운데 몇 개 남아? 6개 남죠? 이 6개는 서로 배열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8팩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해도 돼. 자, 8팩은 1부터 8까지 곱한 거지. 근데 여기 1부터 6까지 곱한 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에서 6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 6팩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한번 써볼게요. 6팩이라고 쓰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7 곱하기 8이 들어가겠다, 그지? 7 곱하기 8이 들어가고 빼기 3P니까 6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계산은. 자, 문제 식은 이해가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근데 이 계산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엄청 크게는 안 나오니까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자, 38번씩 세워보자. 38번. 응?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 근데 너는 왜 수업을 하면 펜도 안 들고 있냐? 응? 왜 펜도 안 들고 질문하는가 뭘 좀 맨날 지각하고 화장실 갔다 늦게 오고. 학원에 오면 먼저 여기 왔다가 어?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해야지. 너 화장실 갔다 늦게 왔지? 너 집에 다 전화했어. 너 언제 나간지도 알아. 너 언제 나간지도 안다고. 집에 다 전화했어. 그러니까 나갔잖아. 근데 학원 진작 도착할 시간이 나눴다고 실장님 연락 왔어. 자, 38번 식 어떻게 되죠? 식 불러볼까? 6팩토리얼 빼기. 자, 여기서 모음은 자음이 4개, 자음이 4개인가? 자음이 4개죠. 그럼 식은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야겠다. 그죠? 식은 4, P, 2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이해 가죠, 뭔지? 자, 41번도 똑같아. 41번 식 한번 세워봐. 41번. 식 세우고 계산도 해보자. 숫자는 별로 안 크니까. 자, 첫 번째부터 보자. 41번은 두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같은 반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어도 한쪽 끝에 일반 학생이 오더라는 게 두 번째죠. 같은 반 학생끼리 이웃한다는 것은 같은 반 학생은 서로 한 덩어리를 뭉쳐서 생각을 하고 그랬지. 그러면 일반이 3명이 있대. 자, 일반 3명을 한 덩어리를 이렇게 보고, 한 덩어리를 보고, 왜냐하면 이웃한다고 돼 있으니까, 같은 반끼리는 서로 이웃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반 학생이 4명이 있대. 그럼 이웃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덩어리를 보자. 그러면은 이 두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 두 덩어리를 서로 자리를 바꾸면 두 가지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또 요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식이고, 그러면 계산 어떻게 되죠? 288이래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어도 한쪽 끝에 일반 학생이 오도록. 자, 전체에서 뭘 빼죠? 전체에서 양쪽 끝에 2반 학생이 오는 경우를 빼겠죠. 자, 전체는 7 팩토리얼 빼기. 자, 양쪽 끝에 2반이 온대. 4P2. 가운데 5명 남네. 이렇게. 이해 가죠? 자, 요거 5 팩토리얼로 묶어볼까, 얘들아? 5 팩토리얼로 묶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죠? 6 곱하기 7이 들어가겠지? 6 곱하기 7. 묶었으니까. 42. 빼기 4P가 12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요? 자, 5팩토리얼 120이거든. 근데 120에 30 곱하니까 3600. 이렇게.
계산보다는 이 식이 왜 이렇게 된지 이제 알아야겠죠? 이해 가죠? 자, 지금 쉬고 50분부터 할 테니까 50분까지 일단 쉬는 시간. 그 막 그거